자, 교재 376페이지입니다. 이어지는 수업이 토지거래허가제인데 아까 살짝 이야기했죠. 토지거래허가제는 현재 토지에 관련되는 공법 규제 중에서 제일 센 놈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도입니다. 글자를 이렇게 크게 적었습니다. 이유는 범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설명해 줍니다. 이게 4년 전에 공법 과목에서 국토계획법에서 중개사법으로 이렇게 이사 들어왔습니다. 공법에 있을 때는 이 단원이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4년 전부터 우리 중개사법으로 이사 왔으니까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첫 해 두 문제 냈습니다. 첫 해에. 그 다음 한 문제, 그 다음 두 문제, 세 문제, 작년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토지거래허가제는 굉장히 범위가 큰데 최소 몇 문제? 두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러분 이 범위가 굉장히 큰 데서 두 문제를 뽑으려면 큰 줄기만 뽑아도 두 문제가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저 깊은 내용들은 크게 봐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공법상 공부하시면서 공법에서도 공부하시지만 공법은 이렇게 박스 안에 내용들이 쫙 내려오죠. 앞에 있는 부분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만 잘 봅니다. 저 뒤에 있는 부분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설사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면 그거는 틀리게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그거 다 한다는 건 무리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큰 주제 안에 문제가 두 개 나오니까 중요한 것만 물어도 두 개를 빼내고도 남는다니까, 그죠? 그래서 큰 단원을 이해하시도록 그렇게 갑니다. 토지거래허가제입니다. 보니까 토지에 대해서만 제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물하고 전혀 관계없죠. 제목을 보니까. 그때 토지를 거래한다 때 거래는 매매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려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주의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땅, 내 마음대로 못 판다 이 말이에요. 국가가 허가해주면 팔고 허가 안 해주면 못 파는 거예요. 자, 그런 제도가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 376페이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하고 출발하는데 이런 지역은 누가 정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첫째 줄에 지정권자 국토장관 동그라미 합니다.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동그라미.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자, 투기 앞에 1번 답니다. 1.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2번 달까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지가 앞에 2번. 그리고 3번,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니까 우려 앞에 3번 답니다.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5년 이내의 기간, 거기 줄 것입니다. 5년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얼마?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조문입니다. 이게 10조 1항이니까 제일 첫 번째 조문이고 가장 중요하죠. 자,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걸 체크해 드렸으니까 묻습니다. 자,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을 하는데 여기가 천호동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천호동은 서울 강동구라는 건 아십니까? 천호동에 지금 어떤 지역이다? 1번 투기가 막 일어나고 있거나, 2번 번호 달았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3번 그럴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정하는 1, 2, 3번에 3번이 재밌죠. 그럴 우려만 있어도 정할 수 있다고. 자, 투기가 일어나고 있거나 지가가 자고 일어나면 땅값 오릅니다.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천호동이래요. 그러면 여기는 서울시죠. 그러면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호동 옆에 가면 하남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남시는 경기도라는 건 아시죠? 하남시하고 두 개를 묶어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정해야 되겠다. 그럼 이게 두 개 시군에 걸쳐져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만 정하면 서울시장이, 경기도만 정하면 경기도지사가 정하면 되겠죠.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져 있으면 국토장관이, 자, 몇 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5년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시험에서 5년으로 정한다 이래 들어오면 틀려요. 5년 이내의 범위니까 3년 할 수도 있고 4년 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지정권자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있으면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서울과 경기도가 겹쳐져 있으면 국토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이다. 그 서울의 일부 천호동만 정하겠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정한다는 뜻이겠죠. 경기도에 있는 일부 하남시만 정하겠다. 그럼 경기도지사가 정한다는 뜻이에요.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자, 오른쪽 이제 377페이지 거기 지정 절차 하여 첫째 줄에 지정 전의 절차니까 제목만 줄 것입니다. 기억
지가 동향을 파악한다. 제목에 줄 꺼놓고 지가 동향 왜 파악해야 되는 줄 아시겠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해야 되니까 지금 지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겠죠? 파악한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378페이지 상단의 박스 밑에 니은은 줄 거고 별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의 동그라미. 자, 그때 심의를 받아야 하니까 이름을 한번 물어봅시다. 도시계획위원회니까 서울 천호동만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거는 서울시 소속이죠.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하남시만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정하겠다. 그럼 경기도지사가 정한다 그랬잖아. 그죠? 도지사가 정하기 전에 거기 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크게 보지 말고 심의에만 동그라미 딱 동그라미 넣습니다. 자, 심의를 받아서 내려가면 동그라미 큰 입은 지정 후의 절차 공고와 통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이해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은 여기 천호동에 땅을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라고 치고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갑이라면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현상이다, 나쁜 현상이다.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땅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평당 1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땅값이 평당 10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쳐봐요. 10배가 늘어났다니까요. 기분 좋잖아요. 나쁠 일은 없잖아요. 그 대신에 이 땅을 팔려면, 을에게 팔려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허가 안 받으면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쁠 일은 없어요. 내 땅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있다. 최소한 땅값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니라 그죠? 자, 그럼 이 지역을 정할 때는 일단 심의를 받아서 그럼 이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다를 갑이 알아야 자기가 허가를 받고 팔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다? 지정 후의 절차는 공고와 통지를 해줘야 된다고. 자, 공고 통지해 줄 것이고 제일 밑에 기억 이렇게 갑니다.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가 1번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때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자, 공고의 동그라미. 그 공고 내용을 국토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이면 강동구청장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강동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장관이나 시군구청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야 이 천호동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다 이렇게 통지를 하고 오른쪽 올라가서 니은 이제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 거기 줄을 딱 꺼놓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자, 여기 있는 땅을 거래하려면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허가 받아야 되니까 이 지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이 알아야 허가증이 들어와야 등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동그라미 합시다. 7일 동그라미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 동그라미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열람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이 갑이라도 내 땅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지정이 됐구나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공고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가서 15일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그래서 이 숫자 동그라미 2개 한 것을 잘 반대로 돌려요. 그래서 이거 숫자를 고정시키라고 옆에다가 받아쓰게 합니다. 7공주가 15일간 열받았다. 이래 하나 적어놔야 돼. 그래서 이 숫자를 반대로 돌리는 걸 잡으셔야 됩니다. 자, 토지거래에서 공고 열람을 어떻게 기억한다? 7공주가 7일이라는 거 기억합니다. 15일간 열받았다 해서 숫자를 딱 고정시키셔야 됩니다. 7공주는 누군지 아십니까? 금점 씹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숫자를 기억해 놓습니다. 7공주가 15일간 열받았다. 자, 3번 너무나 자주 나왔습니다. 지정 효력의 발생 시기, 그 보시다시피 28, 31, 32 해마다 나오죠.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합니까? 첫째 줄에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5일 후에 줄 딱 꺼놓고 무조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시험에 잘 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정했는데 내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내 땅이 어제까지만 해도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아니었잖아. 오늘부터 이제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다. 허가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이러면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국민들의 불편함을 하루라도 늦게 불편하게 하려면 언제? 5일 후에 발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효력은 지체 없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X, 그죠? 5일 후에 발생합니다. 왜 5일 후에 발생한다고요?
국민들의 생활을 하루라도 덜 불편하게 하라.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뭐 15일이든지 뭐 그렇게 하지 왜 하필 5일입니까? 그래 굳이 묻는다면 월, 화, 수, 목, 금이 평일이잖아요. 요게 5일이잖아, 5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지. 일반인들이 땅 보러 가는 거예요. 여기는 땅을 보러. 그래서 뭐 주로 평일을 갈 수 있지만 토, 일, 요일, 휴일에 많이 가잖아요. 가서 이 땅이 괜찮네요. 그럼 내가 사겠어. 우리 두 사람이 계약을 하고 월요일 날 계약서 씁시다. 계약금도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월요일부터 혈액이 발생한다. 그러면 두 사람이 허가받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최소한 월, 화, 수, 목, 금 5일 후에는 발생하도록 할 테니까 그 전에 거는 계약하도록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일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이 5일이잖아. 그죠? 5일 후에 발생하도록 합니다. 중요한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혈육 발생 시기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도 출제가 됐다면 올해도 나올 수는 있지만 올해는 뭐를 잘 봐야 된다? 바로 밑에 4번을 잘 봐야 된다고. 지정 해제와 축소 들어왔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국토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이 되거나 관계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자, 거기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이유 있다고 인정해, 동그라미. 이거를 시험에서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 자, 지체 없이 줄 것입니다.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줘야 된다? 지체 없이 해줘야 돼.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을 하루라도 덜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자,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하면 며칠 내로 효력이 발생하고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지역에 투기가 끝났어요. 그럼 이걸 해제하거나 축소하겠지. 해제나 축소를 하면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지체 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취지가 어떻게 되죠? 국민들의 생활을 하루라도 덜 불편하게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취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체 없이 해제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정의 효과. 자, 내려가면 별표입니다. 1번. 계약 체결 전에 미리 토지를 관할하는 누구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는 이를 허가권자라고 부릅니다.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려가면 2번도 별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에도 허가도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무효가 되고. 넘어가서 그 무효의 동그라미 넣으셔야 돼요. 넘어가서 3번.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 3번에 두째 줄부터 줄 쫙 긋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공시지가에 대한 해당 토지 가액의 얼마?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서울 강동구 천호동이라고 치고 천호동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 땅이 여기 갑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땅을 팔 일이 있겠죠. 갑이 왜 땅을 팔까요? 돈이 필요하니까. 뭐 자식을 결혼시킨다, 아니면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땅을 파는데 팔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고. 근데 허가를 만약에 안 받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했다. 그러면 뭐라고요? 무효일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액의 30%의 벌금형에 처하겠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공시지가의 30%에 해당되는 만큼의 벌금형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땅을 두 사람이 10억에 팔기로 했다고 칩시다. 10억.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3억 벌금 내야 된다는 말이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벌금형에 처한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안 받고 먼저 거래하면 계약 자체도 무효이지만 2년 징역 100분의 30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확정적인 무효다. 아까 그런 말이 지나갔죠. 자, 확정적인 무효가 지나가는데, 근데 여러분들 유동적 무효라는 게 있어. 그래서 교재 380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그냥 받아쓰기 한번 해보십시오.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적으셨습니까? 그리고 옆에다가 처벌 X. 같은 무효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처벌 X.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요.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라 그랬죠. 허가를 안 받으면 계약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100분의 30. 그런 무효를 확정적인 무효라 그런다고요. 근데 지금 받아쓰기 한 건 뭐죠?
유동적 무효는 뭔가 하면 두 사람이 아직 허가는 안 받았는데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적는가 하면 야 우리는 아직 계약 허가를 안 받았지만 먼저 계약을 하자. 그 대신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이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라고 거기 적어놨다면 그 계약은 뭐다? 유동적 무효고 아직까지 취업을 하지는 않는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허가 진행하면 되고 허가 못 받았어. 그럼 이 계약은 없는 걸로 하겠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이 무효를 뭐라 부른다? 유동적 무효라고. 유동적 무효는 취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까지만 적어 놓으셨습니다. 넘어가면 나머지 그 밑에 있는 판례들이 전부 공법에 있을 때 출제됐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면 382페이지입니다. 자, 드디어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는데 허가 대상 토지의 기준이 나타났습니다. 밑에 382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 100%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공부한 사람이 이 표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잘못 배웠거나 잘못 가르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허가받는 지역의 토지인데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거기 크게 도시지역 동그라미 표 찾았습니까? 도시지역 동그라미 바로 밑에 도시지역 외 동그라미. 그러면 표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시지역에 살까요? 도시 외 지역에 살까요? 여러분은 큰 도시지역에 삽니다. 서울 이런 데 경기도권 완전 대도시 지역이잖아. 완전히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0%가 여기 이제 몰려있다는 지역이 수도권인데 여러분들은 도시지역에 사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 도시지역 외에는 그냥 우리가 간단한 생각하면 시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런데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를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동그라미 해보세요. 밑으로 주, 상, 공, 녹, 기 동그라미 합니다. 주, 상, 공, 녹, 기가 뭔가 하면 기타 용도 지정이 없는 지역에 기타 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기타. 그래서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지역이 나오면 자동으로 기억하는 게 뭐다? 주, 상, 공, 녹, 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지금 학원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자기 집에서 왔다. 그럼 보나마나 주거지역에서 왔을 거예요. 뭐 아닌 데도 있겠지만 주거지역.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나눠져 있다니까요. 만약에 강남에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강남에 사시면 강남 100% 상업지역일 겁니다. 그럼 상업지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는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공단지역 있는 거 아시죠? 공단. 그죠? 거긴 공업지역. 그 다음 녹지지역, 뭐 남산 어린이구 대공원 이런 데가 녹지지역일 거예요. 보나마나 녹지지역. 그 다음 이거 말고 나머지를 뭐라 그런다? 기타 용도지역이 없는 지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지역 나오면 앞으로 공법을 공부하실 때 저절로 따라 붙는 말이 뭐다? 주, 상, 공, 녹, 기가 저절로 붙어야 되고. 자, 주거지역은 지금 기준이 얼마입니까? 180을 초과할 때만 허가받는다. 그럼 180의 동그라미. 자, 그럼 거꾸로 말하면 180이 안 되면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이잖아. 그죠? 이게 허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주거지역은 180이면 대략 60평입니다. 60평 넘는 것만 허가 받아라 이 말이에요. 60평 미만 안 받아도 돼. 자, 상업지역은 얼마로 돼 있죠? 200. 그죠? 동그라미.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기타 나머지 지역은 90이에요. 자, 이 숫자가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내려가면 도시지역 외에는 농지는 얼마? 500. 밑줄 꺾고 임야는 얼마? 1000. 그럼 농지나 임야 아니다. 그럼 나머지 기타는 250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건 앞으로 표를 이렇게 암기합니다. 이 표가 지금 입법 예고돼 가지고 곧 바뀔 예정인데 아직까지 바뀔 예정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과 관계없으니까 지금 이 표대로 기억을 하시되 주거지역은 얼마나 그랬죠? 180.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 주거 18 이렇게 기억합니다. 좀 심하지만 자,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주거 18. 상업지역은 200이죠. 이쌍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쌍 주거 18 이렇게 나갑니다. 공업지역은 660.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 연기가 유유히 날아갑니다. 공단에 가보면 연기가 유유히 날아간다. 660. 그 다음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나무가 빽빽하게 있습니다. 기준이 얼마? 100. 그래 기억합니다. 나머지 기타 지역은 90이니까 기타는 9줄 이렇게 기억해요. 그냥 그죠? 90을 기억하려고. 여러분 기타는 원래 몇 줄이죠? 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원래 6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기타는 몇 줄? 기타는 9줄 이렇게 기억해요. 기타는 90이라는 뜻이에요. 자, 한 번만 들어도 암기하겠습니까? 자, 이제 책 보지 말고 하늘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 쳐다보면서 주거지역 얼마? 그래, 주거 18 기억합니다. 상업지역은 200, 이쌍 이렇게 기억하라. 이쌍. 공업지역은 연기가 유유히 날아간다. 660. 녹지지역은 나무가 빽빽합니다. 100. 그죠? 나머지 기타 지역, 기타는 9줄, 90. 이렇게 해서 그 숫자 암기합니다. 자, 도시지역 외에는
내려가면 농지는 얼마? 500, 임야는 1000, 나머지 기타는 250. 그렇게 해서 이 숫자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책 보지 말고 반드시 암기해야 되니까 주거지역 얼마? 180, 18 이런 거는 그냥 공부하실 때 하는 소리고 기억해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은 연기가 유유히 날아갑니다. 660, 녹지지역은 나무가 빽빽하죠. 100, 나머지 기타 미지정구역은 9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그 다음에 그거 둘 다 아니면 기타 지역은 250이에요. 자, 그러면 그 표를 봤다고 보고 문제 내볼까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그럼 밑에 줄 봐야 되죠.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대지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이래 나와요. 기준 얼마? 대지는 하면 거기 농지와 임야의 기타에 들어가잖아, 지금. 그죠? 얼마? 250.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표 보시면서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죠? 한 번만 더 낼게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 외면 밑에 거 딱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외의 지역으로서 잡종지는 기준이 얼마일까요? 그래, 250 기타 지역이잖아, 기타. 농지는 얼마? 500. 임야는 1000. 나머지 기타는 얼마? 250.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대답하셔야 됩니다. 도시지역에도 가면 집 짓고 사는 땅 있잖아요. 시골지에. 그죠? 대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겠지 뭐. 그죠? 기준이 250 됩니다. 표 보시면서 한 번만 더 까칠하게 묻습니다. 공업지역은 얼마죠? 자, 공업지역은 660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임야가 이렇게 나와요. 임야는 원래 얼마? 1000이잖아요. 지금. 그죠? 임야가 여기 공업지역에 있습니다. 그럼 이 임야는 얼마에 허가받아야 될까요? 그렇지. 임야는 660만 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구로공단이나 이런 공단 지역 가보셨나요? 거기 가면 야산도 옆에 있고 다 있잖아. 그죠? 그리고 공업지역에도 임야가 있다니까. 그죠? 그냥 임야가 하면 1000인데 임야가 어디 있다? 공업지역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임야는 얼마만 돼도 받아야 된다? 660만 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표를 이제 한 바퀴 돌리는 게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일단은 이 표는 암기돼야 됩니다. 표 반드시 암기하시고.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면 이상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383페이지 상단에 자,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서 거래 실태 등에 비추어 이의 각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줄 것입니까? 해당 면적의 10%에서 300%의 범위 내에서 공고할 수도 있다. 얼마에서 얼마라고요? 10%에서 300%.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방금 들으셨지만 상업지역은 기준이 얼마죠? 상업지역 기준이 200이잖아요. 이샹, 그죠? 200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상업지역이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상업지역. 아이 뭐 서울의 명동이나 강남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강남의 상업지역은 기준이 200이 넘으면 허가 대상인데 여러분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서울에 있는 강남의 상업지역도 있고 강원도 홍천 버스 정류장 앞에 가면 거기도 상업지역이 있어요. 하루 종일 노인 3사람밖에 안 걸어다녀요, 거기는. 그럼 그 상업지역도 200이고, 여기 강남도 200이면 뭐가 좀 안 맞다는 느낌이 오죠? 그래서 지금 줄 거는 게 뭐죠? 10%에서 300%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은 원래 상업지역이 200이면 10%, 20도 허가 받아야 된다. 이게 10%예요. 그 다음에 강원도 홍천은 원래 상업지역이면 200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300%까지 올릴 수 있다고. 600만 되면 허가 받아라. 10에서 얼마를 조정할 수 있다? 300%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강남도 200, 강원도 홍천에 3사람 걸어다니는 상업지역도 200. 그건 안 맞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조정할 수 있다? 10%에서 300%를 조정할 수 있다. 그것만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딱 하고. 자, 내려가면 교재 383페이지 한가운데 허가 대상 거래입니다. 첫째 줄에 보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토지거래 허가적이니까 토지에 대해서 허가 받는 거예요. 토지 동그라미 소유권 동그라미 지상권 동그라미를 허가 대상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는 재밌는 게 이제 지상권이 들어간다는 게 시험에서 잘 걸어요.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천호동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입니다. 여기 갑이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팔라고 그래. 10억에. 그죠? 그러면 사전에 허가받고 거래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매매를 하면 무슨 권리가 넘어가죠? 그렇지, 소유권이 넘어가잖아. 그리고 소유권 허가 대상이다 이 말이고 매매하면 허가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했죠? 지상권도 허가 대상. 지상권은 땅을 이용하는 권리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여러분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땅을 사고 싶은데 이 을이 여기 땅 살려면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강동구청장이 허가를 안 해줄 것 같아. 워낙 땅값이 오르고 투기가 막 일어나는 지역이니까. 그죠? 그래서 매매하겠습니다 하면 100%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나는 이 땅을 사는 게 아니고 50년 동안 지상권을 설정하겠어. 이렇게 계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 말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 땅이나 마찬가지잖아. 50년 동안 이용하니까. 그지? 이렇게 편법을 쓰고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상권도 허가 대상이에요. 감 잡았습니까? 자, 무슨 권리가 허가 대상이다? 소유권 당연히 허가 대상이고, 그 다음에 지상권도 허가 대상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별표, 허가 대상 여부 해놓고 그 표가 이렇게 됐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래, 거기 동그라미, 바로 밑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래, 이게 객관식 문제 내린다고. 그죠? 자,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안 받아야 되는 걸 표를 딱 만들어 놨는데, 자, 첫 번째 거 한번 설명해 봅시다. 거기 동그라미 1번 소유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에 관한 유상계약과 예약이다. 이거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매매라는 게 돈을 받고 권리를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유상을 받고 대가를 받고 이 말이잖아요. 그죠? 거기 계약의 예약도 포함돼요. 이야기하는 건 가등기 하는 것도 허가 대상이에요. 가등기도 나중에 내 본등기 하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예약도 허가 대상이다. 그리고 이제 허가 대상 1, 2, 3, 4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 한번 볼까요? 밑에 내려가면 동그라미 1번 정려 계약 안 받아도 돼. 정려는 왜 안 받을까요? 이건 대가를 안 받고 주기 때문에 그래요. 봐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는데 원래 소유권은 허가 대상이잖아요. 근데 을이 아들이에요. 아들. 아버지가 죽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 뭐라 그러죠? 상속이잖아. 상속이나 정려는 받을 필요 없다고. 대가를 안 받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대가를 받고 소유권 지상권이. 그래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거기 바로 옆에 법원 경매예요. 경매 동그라미. 하고 별표 딱 찍으셔야 돼요. 아, 경매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가 시험에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죠. 봐봐요.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입니다. 근데 허가를 신청하니까 허가를 안 해줘. 국가가 딱 보니까 이 사람들 투기할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허가 못 받으면 못 사고 팔잖아요. 그런데 이걸 허가를 안 받는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지금 보다시피 경매는 안 받아도 된다고 동그라미 하셨죠. 그러니까 이 땅 주인에게 을이 돈을 10억 주는 거예요. 샀다고 주면 허가 안 되니까 그거 처벌받는다 그랬잖아. 아까 2년 징역 100분의 30의 벌금형이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이 땅에 뭐를 설정한다? 1번 저당권 10억 설정하면 되겠죠. 빌려준 걸로 하니까. 근데 돈을 안 갚아줘. 그럼 을이 당연히 이 땅을 경매 처분할 거 아니라 그죠?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 을이 낙찰을 받을 때는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 경매는 허가를 면제주니까. 그래서 편법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편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경매는 허가를 면제한다. 이거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허가를 안 받고 경매를 받으면 자기께 될 수 있는데 위험부담은 있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 땅을 경매로 넘겼는데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그럼 자기는 꽝 되는 수도 생기겠지. 위험부담도 있다는 거 이해하시라고요. 지금 위험부담을 설명해 주려는 게 아니고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면제해 준다. 이 말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위험부담 크게 없어요. 이 땅에 대해서 을이 1번 저당권 딱 걸쳐놓으면 10억 걸쳐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크게 들어올 일이 별로 없어요. 1번 돈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뭐.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경매에서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표를 보는 방법. 첫째 줄에 요거는 허가 받아야 되는 것들. 쭉 내려가면 요거는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것들인데 허가 안 받는 것들에는 상속, 정려 이런 거 안 받는 거예요. 대가를 안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경매가 안 받는다는 것 잘 보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교재 384페이지. 이제 드디어 하단에 가면 허가 신청과 허가의 배제라는 말이 있고, 자, 어차피 여러분들은 허가를 신청해야만 이제 이 땅을 거래할 수 있으니까 허가 신청은 그런대로 중요한 단원이죠. 교재 384페이지 하단.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의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 계획, 거기 줄 하나 꺼셔야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까지 줄 꺼놓고 이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자, 말합니다. 주목합니다. 갑이 을에게 땅을 팔려고 합니다. 그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뭐를 제출한다고요? 지금 회자를 줄 끊는 것, 저 토지 이용 계획. 만약에 을이 나 이 땅을 사서 땅값이 오르면 되팔려고 삽니다. 이렇게 허가 신청하면 절대로 허가 안 해주겠죠. 이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이래야 안 되겠어요? 나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어 라고 해야지 되지. 그래도 허가를 해줄 거잖아. 그죠?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이 돈을 나는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산다. 아니면 상속받은 돈으로 산다. 어쨌든 취득 자금 조달 계획도 제출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죠? 어떤 땅을 사는데 나 이 돈을 어디서 구했다라는 걸 남들한테 이야기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별로 안 하고 싶잖아. 그런 이야기죠. 하기 싫은 걸 하라는 뜻은 투기 세력이 들어오지 마라 그 뜻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만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뭐 투기 세력이 들어오겠지만, 자,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될 거 뭐 토지 이용 계획, 나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용 계획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이걸 사기 위해서 이 10억이라는 돈의 취득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다라는 자금 조달 계획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걸 시장군수청장이 보고 이거 투기할 목적이 없네, 그러면 허가해 줄 것이고, 투기할 목적이네, 허가 안 해주겠지. 자, 그래서 허가에 대해서 제출하는 서류 정리하셨습니다. 자, 어전에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교재 387페이지 상단 가면 밑에 있는 법조문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387페이지 상단 허가 기준.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줄 걸까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그때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사용을 하는데, 이 말이겠죠. 자,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나 이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습니다. 자기 집 짓겠다는 땅은 허락해 줘야 안 되겠나, 그죠? 농사 짓겠습니다. 자기 먹고 살겠다는데 그거 허가 안 해줘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허가해 주는 기준이 나타났고, 자, 거기 박스에 기어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줄 딱 것이고, 밑에 몇 년? 2년 안에 이용해야 돼. 2년 동그라미. 자, 니은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복지시설 정도 줄 것입니다. 이 땅을 사서 어린이집을 짓겠어, 요양원을 짓겠어, 이건 투기할 목적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그 복지시설은 몇 년? 2년 동그라미. 자, 디귿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자, 줄 것입니다.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자, 이 말은 전부 농사 짓겠다, 뭐 나무를 키우겠다, 고기를 잡겠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 직업이잖아, 직업. 직업으로 하는 거 허가해 줘야 돼요. 이것도 몇 년? 바로 밑에 2년 동그라미. 자, 그리고 리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 찾았습니까? 사업 시행에 동그라미 놓고 밑에 몇 년? 4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자기 집을 짓거나 직업으로 가지는 것은 2년 안에 진행해야 돼요. 전부 2년 동그라미 하다가 지금 사짝 하나 딱 들어오잖아, 그죠? 언제? 사업 시행할 때는 4년이에요. 이것도 기억하시겠습니까? 사업 시행하면 몇 년? 4년. 됐죠? 그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것도 다 보면 좋긴 한데, 이거 다 보는 건 무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저 밑에 있는 거 만약에 문제 낸다, 그러면 출제자도 사실은 집안 우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다 출제한다는 것은 위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를 꾸준히 잘 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한번 보고 다 안 되죠? 꾸준히 체크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서 교재 38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찾았나요? 그 허가 안 되는 기준도 한번 보시죠. 상단에 동그라미 2번 허가 안 되는 기준 기억 국토계획법이나 그와 관리에 관한 계획에 줄 것에 맞지 않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맞지 않다. 그러면 허가 안 해주는 게 상식이죠. 맞지 않다. 니은 생태계 보존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거죠.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허가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디귿 면적이 토지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집을 짓겠다라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 2만 평에다가 집 짓겠대요. 좀 말이 안 된다는 느낌이 오죠, 그죠? 면적이 안 맞으면 허가 안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 세 가지 가볍게 확인하셨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교재 391페이지까지 관련되는 허가 기준 천천히 보시고, 이제 중요한 게 392페이지 허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개공사가 될 사람들은 허가 처분이 중요합니다. 첫째 줄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허가 불허가 해줄까요? 392페이지 제일 위에 보고 있죠? 며칠 내로 15일 동그라미 놓고 허가 불허가를 신청해 줍니다. 자, 신청한 날부터 며칠 내로요? 15일 내로 허가한다, 아니면 불허가한다 라고 처분을 내리는데, 중간에 내려오면 동그라미 2번 허가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으면 줄 걸까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허가 신청을 하면 며칠 내로 허가한다, 불허가한다 해줘야 됩니까? 15일 내로 허가한다, 불허가한다 해줘야 되는데 15일 내로 답이 없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죠? 다음 날부터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 날이라는 거 잘 보셔야 돼요. 15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그날부터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하면 X잖아, 그죠? 다음 날 체크 넣으셔야 돼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 내려가면 큰 4번 허가의 배제라는 단원입니다. 배제 동그라미 해놓고, 자, 이것들은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배제예요. 자, 그런데 박스 쫙 내려오죠. 밑에 보면 1, 2, 3, 4 오른쪽에 쫙 내려오면 거기 뭐 한 22번까지 쫙 있죠. 자, 이 허가의 배제 이거를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딱 보면 이게 전부 다 뭐다? 국가가 거래하면 허가 받을 필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 여기 옆에 1번 한번 볼까요?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땅을 사는 거예요.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뭔지 모르지만 이건 국가기관이라는 건 이해하시죠? 두째 줄 내려오면 대한석탄공사, 셋째 줄에 토지주택공사, 요새 말도 많은 LH공사 이런 거 아시죠? LH공사. 내려가면 관광공사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배제 받은 것으로 봐주겠다. 그럼 이거를 전부 다 기억하는 게 아니고 국가 등이 거래하면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익히셔야 되지. 어떻게 이거를 1, 2, 3, 4를 다 외우겠어요? 근데 2년 전에는요. 여기 안 들어가는 기관 하나 이름 떡 넣어놓고 해당되지 않는 거 찾아라. 이렇게 냈어요, 문제. 그 말은 국가기관이 아닌 거 찾아라 이 말인데 그런 문제 좀 야비하죠, 사실은. 그죠? 그건 100점 안 주려고 넣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허가를 배제하는 건 누구? 국가 등이면 받을 필요는 없다. 왜 그렇죠? 국가 등은 투지할 거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 393페이지 하단에 가면 동그라미 2번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자,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도 딱 보면 전부 다 국가예요. 근데 국가가 아닌 게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 기억해 보시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수용. 자, 토지 수용 줄 거 놓고 토지 수용 누가 하죠? 국가가 합니다. 개인이 개인 땅 수용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건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 수용.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잘 보라 그랬잖아요. 경매, 동그라미 말고 별표. 경매는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다음 뒤것부터 보시면 전부 다 누가 하는 거다? 국가가 하는 거예요. 뭐 국유재산법에 따라 막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넘어가시면 빡빡하게 내려오지만 전부 다 국가 등이 관리하는 거예요. 특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박스에 있는 표는 가볍게 보시고 이제 395페이지 하단에 이 신청 비교적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팔려고 해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인데 10억에. 갑이 왜 팔려고 하죠? 돈이 필요하니까 팔잖아, 지금. 그죠? 팔려고 하는데 국가가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는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하는데 국가가 허가를 안 해줘. 그럼 못 팔잖아, 지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고. 1번 펑펑 운다. 그 우르가 되는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허가를 못 받으면 할 수 있는 거. 지금 제목이 뭐다? 오른쪽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스토리가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허가를 허가 받은 자는 이 신청할 필요 없죠. 허가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한다?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만 신청하는 게 아니고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국가가 대신 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죠. 국가가 사는 것을 뭐라 그런다? 매수 청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허가를 못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두 가지예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신청 어떻게 합니까? 첫째 줄에 1번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 불허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줄 것입니까? 1개월 내로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합니다. 며칠 내로 이의 신청하라고요? 1개월 내로. 이거를 30일 하고 들으면 틀린 거 찾아내겠습니까? 장난 아닙니다. 옆에 30일 X 딱 찍으셔야 돼요. 1개월 내로 이의를 제기한다. 2번 이때 이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 군, 구, 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 신청 1개월 하나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자, 그러면 이 신청도 해야 되지만 나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대신 사라. 국가가 대신 사라를 뭐라 그러죠? 매수 청구도 할 수 있다. 스토리가 딱 연결돼야 됩니다. 자, 매수 청구라는 네 글자의 제목 딱 해놓고 그럼 국가가 대신 사라 할 때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국가가 얼마에 살까? 이거 궁금해야 되잖아, 지금. 그죠? 원래 나는 이 땅을 10억에 팔려고 했어요. 근데 허가를 못 해주니까 뭐 한다?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대신 사라. 그럼 국가가 얼마에 살까? 이게 제일 궁금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매수 신청 가격이 시험에 나옵니다. 밑에 내려오면 큰 2번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셋째 줄입니다.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뭐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래한다. 공시지가 동그라미. 매수 청구할 때 가격이 뭐라고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옆에다가 에게 이래 적으셔야 돼. 여러분 실거래가보다 공시지가가 낮다는 건 아십니까? 대략 한 70% 수준입니다. 그럼 이 말이지. 10억에 팔려고 했는데 국가가 허락을 안 해줘. 그럼 국가가 대신 사라. 그러니까 국가는 얼마에 사겠다? 7억에 사겠다는 뜻이에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 주인 갑이어도 7억에 잘 팔 수 있다. 못 판다. 잘 안 팔리겠죠. 그래서 이 매수 청구는 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을 낮게 살려고 들어오니까. 여러분이라도 저 사람한테 허가만 받았으면 10억 주고 팔 것을 허가를 못 받아서 이 제기하면서 국가가 사라 하니까 국가는 7억에 사겠대. 그럼 여러분이라도 잘 못 팔겠죠. 그죠? 그래서 매수 청구는 잘 유지가 안 됩니다. 자, 일단은 매수 청구하면 무슨 가격? 공시지가에게 딱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에게 공시지가. 397페이지입니다. 이제 제 6절 중간에 보면 허가 전에 선매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선매 두 글자의 동그라미. 그 한자로 적었지만 선매라는 것은 먼저 산다 이런 뜻이에요. 먼저 산다고. 자, 여기 봐봐요. 지금 내 땅이 천호동에 있는 땅이고 여기 토지거래 허가 지역인데 국가가 이만큼을 먼저 사겠대요. 국가가 먼저 사는 걸 뭐라 그런다? 선매라고 합니다. 선매. 국가가 왜 먼저 살까요? 국가가 필요하니까 사겠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 공단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국가가 먼저 사겠다를 뭐라 그럴까요? 선매. 그래서 오른쪽에 선매제도라는 말이 들어왔고, 여러분이 선매라는 말이 딱 흘러가면 여러분 뭐가 궁금해요? 국가가 얼마에 살까? 이거 궁금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래서 선매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자, 내려가면 거기 선매자를 정하는 절차가 쭉 나오는데 절차 가볍게 보셔도 돼요. 이 절차가 깊게 묻지는 않는다니까요. 398페이지 하단에 4번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얼마에 사겠다? 두째 줄에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한 뭐를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격에 동그라미 합니다. 자, 선매는 무슨 가격? 감정가격. 지금 가격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매수 청구는 무슨 가격? 공시지가. 그래서 기억하라고 에게 공시지가 이렇게 기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매는 무슨 가격? 감정가격이에요. 감정가격은 여러분 학교론 시간에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도 배우는데 일단 이런 감정을 하죠. 만약 이 땅을 얼마나 감정할 것이냐 하면 주변에 팔린 게 있다면 주변에 팔린 가격을 비교합니다. 이를 거래 사례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하면 좀 사바사바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감정을 하고 평균 가격으로 하는 게 감정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감정가격은 거의 현실에 비슷한 가격이 나와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라도 여기 땅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이 땅을 먼저 사겠다. 그럼 여러분이라도 판다, 안 판다? 팔 수 있겠죠. 제도만 쳐준다면 못 팔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선매는 잘 성립이 됩니다. 무슨 가격이기 때문에 감정가격. 감정가격은 말하기 현실적인 가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매는 잘 성립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이런에, 그죠? 경기도 뭐 김포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선매로 국가가 필요한 땅을 사니까 아파트 단지 신도시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거잖아. 그죠? 보상금 50억 받았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쪽에 농사 짓는 분들은 벤치 안에 삽 들고 다닌다는 소리 들으셨죠? 벤치 안에 뭐 넣었다고요? 삽 들고 가서 농사 짓는 거예요. 벤치 타고 가면서. 보상을 50씩 받으니까 이 수도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국가가 먼저 사는 걸 뭐라 그런다? 선매. 그때 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까지를 익혀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399페이지 나오면 토지 이용에 대한 의무하고 들어왔습니다. 토지 이용에 대한 의무는 제목이 이렇게 가잖아요. 봐요. 이 땅을 허가를 이제 못 받으면 이의 신청하고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허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나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허가 받은 거예요. 자기 집 짓고 살겠다는 걸 허가 안 해줘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농사 짓는 건 먹고 살겠다는 문제잖아. 그죠? 이렇게 허가를 받아 놓고는 그렇게 허가 받은 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용 안 하죠? 땅값 오르면 되팔려고 지금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목이 뭐다? 토지 이용에 대한 의무가 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99페이지 하단 토지 이용에 대한 의무라는 게 들어왔고, 여기 뭐 넘어가면 또 법조문이 쫙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우리 시험하고 연결되는 것 이것들입니다. 402페이지
자, 402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면 조사 의무를 하여 예를 들어서 나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면 진짜 집을 짓고 있는지 농사를 짓는지 가봐야 될 거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번에 조사 의무 두째 줄에 시장 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줄 딱 꺼셔야 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라 실제로 나가서 조사합니다. 집을 짓고 있는지 농사를 짓고 있는지 그죠? 조사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농사를 안 짓고 있어. 왜 그러냐면 땅값 오르면 되팔려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3번 뭐합니까? 의무를 이행하시오라고 명령을 내리겠다 이 말이에요. 의무 이행명령 줄 딱 꺼놓고 거기 셋째 줄을 보시면 이행명령은 줄 것입니까? 문서로 하여야 하고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한다 까지 줄 꺼놓고 이거 무슨 소린가 하니까 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습니다 했는데 조사를 나가보니까 딱 던져놓고 땅값 오르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농사를 짓고 집을 지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행 안 한다고 바로 가징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석 달은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이제 석 달 안에 안 하면 이제 과징금 매기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의 시간을 줘가지고 문서로서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집을 안 짓고 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투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오른쪽 403페이지 드디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동그라미 1번의 두째 줄에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그거 줄 것이어야 됩니다. 100분의 10이 얼마죠? 10%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물을 때 이행강제금은 얼마를 매깁니까?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취득가격의 얼마? 10%예요. 그러면 아까 10억에 사고 팔겠다고 허가를 신청했잖아. 그죠? 허가해줬다 그랬잖아. 그죠? 허가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이행 안 하면 자기 사고 파는 10억에 몇 프로? 10%면 얼마? 1억을 이행강제금으로 매기는 거예요. 세다 약하다. 이행강제금 셉니다. 그래서 봐요. 매수 청구는 무슨 가격? 공시지가. 선매는 감정가격. 지금 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으로 매기는 거예요. 자기 취득가격으로 세죠.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깁니다. 자, 그런데 10%를 매기는데 국가가 좀 살짝 봐줍니다. 그 봐주는 게 표가 또 시험에 돌아요. 403페이지 상단의 표 심화표 찾았나요? 심화 1번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방치 동그라미 방치 동그라미고 밑에 얼마? 100분의 10 10%를 부과합니다. 그럼 방치하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니까 10% 그대로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다가 방실이 적어요. 방치하면 10%. 제 친구 이름 적습니다. 방실이. 두 번째,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 동그라미. 그래서 옆에 얼마? 100분의 7이니까 제 친구 이름이 임대칠이 적습니다. 임대하면 몇 프로? 7% 매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어 했는데 자기가 안 짓고 다른 사람한테 세줘 가지고 농사 짓으면 좀 덜 나쁜 놈이잖아. 그죠? 그래서 3% 빼주는 거예요. 임대칠이. 세 번째,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합니다. 변경의 동그라미 해놓고 바로 밑에 5%죠. 옆에다가 변 105 적어요. 변경하면 100분의 5%.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겠어 했는데 가보니까 농사는 안 짓고 양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투기하는 목적은 좀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럼 5% 까주는 거예요. 변 105. 자, 나머지들은 모두 몇 프로를 매긴다? 7%. 그렇게 나머지 나, 대, 7이 적으셔야 돼. 기타 옆에다가 나, 대, 7이. 나머지는 전부 몇 프로? 7%를 부과합니다. 자, 요거는 개인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법 조문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냅니다, 이게. 자, 친구들 이름 다 적었으니까 암기합시다. 자, 주목합니다, 주목. 자, 농사를 짓고 집을 짓겠습니다 하고 허가 받았으면 허가 받은 대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 허가 받은 대로 사용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10%를 매기도록 돼 있어. 그죠? 근데 국가가 좀 봐준다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 제일 나쁜 놈 누구? 방치하면 10%. 어떻게 기억합니까? 방실이 기억합니다. 방실이. 그 다음에 임대하면 임대칠이. 친구 이름 기억합니다. 임대하면 7%. 변경하면 변 105 5%. 이거 말고 나머지들은 전부 얼마? 7%. 나 대 7이. 이렇게 해서 숫자를 꾸준히 익혀 나갑시다. 요거는 개인을 사정을 봐주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404페이지 상단에 있는 동그라미 3번이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시험에 그래 잘 나와요. 404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3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줄 것입니다.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그죠? 이 말이에요. 자, 아까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다 하면 2년 안에 시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전부 2년인데 사업 시행 들어가면 4년이었잖아. 그죠? 2년 안에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농사를 안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그 사람이 아이 놀라라 하고 이제 드디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과된 것은 받아내고 안 받아내고 받아내고 그 다음부터는 부과를 중지하겠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이거 시험에 연속해서 2번 나와요. 이행을 하면 즉시 부과를 중지한다. OX, X잖아. 부과한 것은 받아내고 그 다음부터는 중지합니다. 별것 아닌 게 연속해서 2번 출제 들어왔습니다. 상단에 정리하셨고 나머지들은 가볍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이게 빡빡한 게 다 끝났고 여러분 교재 406페이지 허가의 성계, 허가 취소 이런 것들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 역시 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런 거는 실무에서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죠? 자,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다른 제도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1번 토지거래는 워낙 센 놈이기 때문에 전부 다 면제해 준다 그랬죠. 근데 하는 게 하나 있었죠. 뭐? 지금 하고 있잖아요. 1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뭐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뭐 다른 거 다 볼 것으로 다 면제줘요.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밑줄. 아까도 했지만 그 둘째 줄에 농지에 대해서 해서 그 농지에 대해서 거기 넷째 줄입니다. 자, 농지 2번 넷째 줄 하나 둘 셋 넷째 줄로 놓으면 끝에 도시지역의 경우와 같은 법에 따른 녹지지역만 해당하는데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하는 경우는 농지증은 뭐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농식품장관에게 그래서 농지증도 받은 것으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가 워낙 세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받으면 농지증 받은 걸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제일 밑에 3번 다시 별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뭐는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이게 꾸준히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제도와의 관계도 보셨고 자 오른쪽 408페이지 부동산 정보관리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토에 대해서 국토장관이 토지에 대해서 정보를 관리하겠다 그런 단어이고 지금까지 문제 나온 바는 없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 409페이지 하단 이번에는 포상제도라는 게 있고 역시 포상금에 동그라미를 딱 하는데 거기 포상금이 언제 포상금을 지급하느냐가 중요하겠죠. 한 장 넘겨보시면 자, 딱 들어보면 전부 이때까지 했던 거 다 위반하면 고발하면 포상해 줍니다. 410페이지 제일 상단 3조 4항부터 4항까지 해서 4조 2항을 위반하여 줄 것입니다. 둘째 줄에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아까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몇 프로라고 그랬죠? 5% 공부했어요. 취득가액 5%인데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 고발하면 포상해 주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 거짓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포상합니다. 또 2번 주택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에서 주택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그러니까 1번, 2번은 딱 묶으면 뭐다? 한마디로 거짓 신고하면 무조건 포상해 주는 거예요. 그죠? 주택임대차 신고도 거짓으로 하면 포상합니다. 그 1번, 2번은 옆에다가 거짓 딱 적어놓고 당연히 거짓으로 신고하면 포상합니다. 3번도 마찬가지 4조 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역시 거짓이잖아요. 4번도 마찬가지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1, 2, 3, 4는 전부 다 뭐다? 거짓으로 신고한 자. 뭐 시험 지문에서 거짓 들어오면 전부 다 포상 대상이에요. 당연하죠. 그 다음 5번. 자, 11조 1항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허가를 체결한 자. 곧 줄 것입니다. 허가 받지 않고 토지거래 허가를 체결한 자. 그러니까 아까 토지거래 허가 받고 거래하라 그랬죠. 안 하면 무효일 뿐만 아니라 2년 징역 100분의 30인데 허가 안 받고 거래한 자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마지막 6번도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17조 1항을 위반하여 또 다시 줄 거죠.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이용하지 않은 자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어 해놓고는 딱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아 이거 토지거래 허가 위반했네 고발하면 포상해 준다고. 뭐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거 2개예요. 그러면 지금 뭐 보고 계시는 그 6가지 이거 다 따라가면 빡빡하잖아. 그죠? 근데 1, 2, 3, 4는 한마디로 뭐다? 거짓 신고하는 자. 그 다음에 5번, 6번은 뭐다? 토지거래 허가를 위반한 자 고발하면 포상해 주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포상금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때 포상금은 50만 원에 해당되는데 나중에 별도로 포상금은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그 정도로만 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했던 거 중개사법에도 포상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무등록업자 고발하면, 거짓으로 등록한 자 고발하면, 증을 빌려주거나 빌려받은 자 무거양양 고발하면 포상한다고 공부하셨어요. 그때 포상금 얼마? 50만 원 이런 걸 정리했고, 지금 여기 토지거래 허가제도 포상제도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1, 2, 3, 4는 뭐다? 전부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 그 다음에 5번, 6번은 토지거래허가 자체를 위반하는 자는 고발하면 포상해준다. 이것도 금액은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포상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교표를 만들어서 나갈 테니까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단원이 좀 빡빡하죠? 여러분 1, 2교시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입니다. 그 다음 지금 이어졌던 토지거래 허가제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두 문제 정도를 위해서 오늘 정리하셨다면, 다음 주에 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여기는 그래도 편안하면서 반드시 시험이 들어오는 단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